미국과의 관계 좀 여쭤보겠습니다. 한미동맹은 어떻게 2019년에 약간 금이 갈까요? 아니면 좀 다시 좀 이렇게 회복돼서 굳건해질까요? 요즘 약간 한미동맹이 좀 균열이 생긴다 이런 진단인데. 문재인 정권이 질적으로 바뀌지 않으면은 네. 이 뭔 소리냐 하면 소위 한미 공조를 민족 공조보다도 우선시 안 하고 민족 공조를 더 우선시하는 이런 질을 갖추고 있으면 아마 금년이 새해가 최악의 그 한미 관계가 될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민족 공조는 건 북한과의 관계를 한미 동맹보다 더 우선시한다. 한미 관계를 갖다가 덜 중시하는 이런 지금 성향을 보이고 있잖아요. 예. 지금까지는. 이제 이런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금년이 아마 한미 관계는 한미 동맹의 결속이라는 차원에서 최악의 해가. 아이고. 그렇지요. 자, 그렇게 되면 트럼프가 아메리칸 포스트 주장하면서 부담금도 압박을 주고,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자꾸 미국과의 관계보다는 북한과 자꾸 붙으려고 그러면은 뭔가 트럼프도 조치를 취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봐주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문제인데요. 네. 트럼프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집권하고 나서 쭉 이렇게 보니까 네. 이 사람이 차분하게 냉정하게 이성적인 그 어떤 정책 결정을 하고 판단을 내리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번에 그 중동에서 미군 철군하는 거 보십시오. 그게 단호하더라고요. 네. 정서적인 기복이 심한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참모들도 지금 뭐 매티스 장관이라든가 정서적인 기복, 네.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가 갑자기 결정하고 이러기 때문에 모두 훌훌이 떠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정서적 기복 때문에 네. 특히 이제 방위비 주둔비 분담금 문제를 갖다가 2배로 올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민족 공제를 더 중시하는 실제 내심에는 북한은 제일 수건 과제가 주한 미군 철수고 한미동맹 폐기예요. 네. 그러면은 이 방위비 분담 갖고 못 올려준다 하면은 그 정서적으로 기복이 심한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 미군 철구하겠다 이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요. 야. 그래서 이제 종전에 대통령이 좀 이성적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치 체제, 미국의 정치 체제 자체가 상당히 차분하게 이렇게 되면은 이런 게 좀 유의도 있고 해서 신뢰성이 있는데 이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 체제고 뭐이고 막 흔드는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방위비를 지금 2배를 내라. 네. 여기서는 오히려 결렬되는 게 북한은 좋을지도 몰라요. 이제 이러니까 못한다. 그러니까 회의가 지금 열리지도 않고 있잖아요. 네. 이제 이런 차원에서 그런 것이 증폭되어가지고 그래 그러면 우리는 미군 철수해볼게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악의 가능성이 있는 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미동맹의 최악의 가능성인 2019년이 될 수 있다. 주한미군 네. 철수의 가능성도 있다. 주한미군 철수뿐만이 아니고 네. 한미동맹 자체가 위험할 수도 있어요. 아이고. 제일 중요한 것이 한미연합방위체제인데 네. 이것은 세계적으로 제일 좋은 체제예요. 네. 이것이 맨날 세계의 모범 그건데 그것이 붕괴되는 것을 북한은 제일 바라고 있어요. 그렇죠. 그것이 수건과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미국만 없는 것 같으면은 언제 무력으로 남침해도 그동안 수없이 남침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한미연합 방위 체제가 있는 한 아무리 계산돼도 자신이 없으니까 이래 유지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이 한미연합 방위 체제가 붕괴되기를 바라는 것이 북한이에요. 이런데 민족 공조를 우선해 둬놓으면은 미국 말보다는 만약에 북한 말을 듣는 것 같으면 북한과 더 공조를 하는 것 같으면 한미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 가능성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북핵 프로세스가 트럼프가 공을 들여도 잘 안 되고 김정은이는 이제 이 사람하고는 어떻게 압박도 해도 안 되고 대화도 안 된다. 그러면 재선을 노리고 예. 공격 어택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습니까? 2019년도에 충분히 있지요. 평창 올림픽 직전에 네. 미국이 거의 칼을 갖다가 북한 목에 거의 들대했잖아요. 네. 펜스 부통령이 와가지고는 파티에서 한 5분 있다 나가고 막 네. 이렇게 압박을 하고 그다음에 원비어 그 부모들을 데리고 오고 네. 인권 문제를 논하고 할 때는 그게 거의 군사 행동 직전에 하는 행동들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대화와 여러 가지로 한다고 우리 정부가 하도 그러니까 사실은 올림픽 대회도 있고 이거 연기된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죠. 어택 가능성이 있군요. 얼마든지 있죠.
그게 제일 이제 걱정인데, 만약에 그 시나리오가 성사된다면 트럼프가 어택을, 그러니까 다시 말해 서지컬 스트라이크로 그 아주 정밀하게 뭐 그 주요 무기 시설이라든가 김정은이 참수 작전이라든가 벌였을 적에 남한에 대한 그 대한민국에 대한 피해가 굉장히 우려됩니까? 아니면 최소 피해로도 가능한 미군의 수준입니까? 그거는 미국이 어떤 작전을 구사하느냐에 따라서 피해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네. 미국이 15분에 완전히 지구촌에서 북한을 날려버릴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도 공언을 했거든요. 미국의 첨단 병기라든가 모든 것을 생각하면 그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어요. 사실은. 힘은 그리고 완벽하게 한국 국민들을 갖다가 상하지로 않고 한국 성울도 상하지로 않고 정말 15분 만에 해치우겠다 하면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것이 세계 그 전문가들의 그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작전을 펼 것인지 안 그러면 약간 상처를 주면서 승리를 하는 것을 펼 것인지 그거는 미국 작전에 달렸지요. 근데 미국 작전이 두 가지로 보시는데, 만약에 15분 만에 초토화시키는 작전이라면 우리 다시 말해서 아군 대한민국의 피해는 없을 수도 있나요? 그거는 뭐 통 없을지 정말 거의 완벽하게 없을지는 모르지만은 세계 전문가들은 북한 자체를 갖다 없애버릴 수 있다니까. 지구촌에서 없애버릴 수도 있다니까. 그런 끔찍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고 북한이 실적으로 바뀌어야죠. 네. 얼마든지 가능성은 있는 겁니다. 그게. 네. 그러면 이제 아까 초기에 2018년에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관계 점수를 30점 내지 40점 주었는데, 이제 2019년을 전망하실 적에 남북관계를 포함해서 이제 한미동맹 관계 이거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문재인 정부 2019년을 몇 점 정도 예상치를 보십니까? 문재인 정부가 질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지금과 같이 북한을 비핵화는 미동도 안 하는데 우리의 안보 역량만 일방적으로 무력화시키다든가 점점 이러면 점수가 낮아졌으면 낮아졌지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아이고, 참 큰일이군요. 이게 아이고 박사님, 이제 새해 전망해 주셔서 고맙고요. 조만간에 한번 스튜디오에 나오셔서 좀 더 길게 좀 이렇게 진단을 좀 해주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사님. 예, 수고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이분이 참 이 국제 정치 특히 한반도 문제 권위자인데 전망을 좋게 안 해주시네요. 걱정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2018년은 엉망으로 한미관계 그 다음에 남북관계를 했다면 2019년도 새해 이제 밝았는데 좀 진짜 환골탈태해서 진짜 현실을 직시하고 이런 전문가들, 송대성 박사 같은 전문가들 말을 자꾸 청와대에 이렇게 불러서 잘 듣고 전략을 수정해야 돼요. 무슨 국민을 좀 바보로 알고 자꾸 기만쇼 이게 하다가 훅 하는 사이에 날아 넘어가면 어떡합니까? 일부러 냉기려고 그러는 건 아니시겠죠? 일부러 냉기려고 그렇게 마음먹고 있는 건 아니겠죠? 그건 믿어도 됩니까? 그거는 국민들이 믿어도 되는 거겠죠? 설마. 부탁드립니다. 청와대 좀 보고 잘 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2019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건 연초부터 이런 뉴스 이런 분석을 보내드려서 송구하지만 우리가 현실을 또 직시해야 되고 이런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야 되니까요. 쓴소리지만 새해 초부터 쓴소리를 듣고 좀 우리 좀 각성하고 국민들도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해피 뉴 이어. 네, 황금돼지에 대박나라 여러분들. 네.